우유에는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각종 요리나 음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식품이죠. 하지만 모르고 우유와 함께 먹었다간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상극인 음식 또한 있는데요. 오늘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더욱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입니다. 마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단백질, 칼륨, 철분 등 다양한 영양이 풍부한데 이게 먹기가 힘들어서 꿀이나 바나나 같은 식품과 우유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가 우유와 함께 만난다면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에 함유된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게 된다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인 수산칼슘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몸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수산칼슘은 각종 근육통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의 결석으로도 쌓여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요로 결석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비트와 시금치 같은 식품에도 수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유와 함께 드신다면 악영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우유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대체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찾던 조합인데요. 이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우유와 고구마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궁합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테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혹 드시고 나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요. 만약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된다면 위 식도를 자극해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로 대체하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드시게 된다면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주요 단백질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레몬 같은 산성도가 있는 과일과 만나게 된다면 응고가 되어버리는데요. 보통 치즈를 만들 때 이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만들게 되죠. 만약 우유와 레몬을 같이 섭취하게 된다면 이 카제인의 응고 작용으로 인해 속이 계속 더부룩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레몬 외에도 자몽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입니다. 사실 모든 약이 우유와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약은 우유와 함께 먹든 물과 함께 먹든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기에 꼭 피해야 하는 약은 있습니다. 장용정 같은 약들이요. 이 약은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 코팅되어 만든 알약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변비약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약은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우유와 함께 먹게 된다면 위에서 코팅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위장 운동을 촉진하게 돼서 경련이나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불필요한 부작용을 피하려면 장용정은 꼭 우유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일부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하게 된다면 우유 속 칼슘과 약 성분이 결합이 돼서 흡수가 저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부 예외에 불과하다고 하니 특별히 큰 질환이 없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 시럽. 흰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이나 시럽을 타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라떼를 드실 때에도 시럽 없이는 못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런 당이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엔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B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된다면 신진대사를 늦추고 피로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맛있는 건 꼭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꼭 단맛이 있어야 우유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설탕이나 시럽보다는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유와 함께 먹을 때 더욱 궁합이 좋은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유 속 유지방과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서로의 흡수율 상승을 돕는 아주 좋은 궁합을 가진 식품입니다. 이 두 식재료가 함께 만나면 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해주어서 위 점막의 염증을 예방하고 암세포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드시게 된다면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서 유당불내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K가 우유에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하네요. 그 다음으론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먹기에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별로 영양가 없는 식품일 거라는 이런 편견과는 다르게 식사 대용으로 손색 없을 만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유방암과 폐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피로회복을 돕는 비타민 B1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옥수수도 완벽하진 않죠. 비타민 A나 나이아신,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류도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우유를 같이 먹게 된다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한데 이걸 우유가 또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 있고요. 딸기도 우유와 함께 먹게 된다면 칼슘이 더욱 보충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